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관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근 해남군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2020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파급력은 그 쇼크 차원을 넘어서서 시장과 산업 구조에 많은 그런 변화와 영향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크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관광산업은 그 중에서도 국제 간에 그리고 국내 간에 지역 간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관광기구가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세계 관광 시장이 30년 전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인구가 세계적으로 약 10억만 명 정도가 이게 그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약 72%가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세계 관광객 수는 0.4% 감소했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한다면은 이번에는 아주 전례 없이 많은 그런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또 국제 간의 교류가 작년 2월부터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잖아요. 그 국제 간의 교류 자체도 95% 내외의 이렇게 감소 현상을 나타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 금액으로 좀 추계를 해보니까 약 1조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조 204조 원 정도, 1,204조 원 정도,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이 약 500조 좀 넘었으니까 1,200조 정도 된다면 배 이상을 넘어서잖아요. 네. 막대한 그 예산이죠. 이런 것들이 피해로 이렇게 다가온 내용들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이렇습니다만 우리 국내도 만만치 않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시장이 정말로 중국과 일본이 그 전부터 좀 침체된 단계였습니다만은 위기가 같이 닥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더 큰 위기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가중이 좀 되면서 경영난이 좀 한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관광 산업 생태계가 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직면에 이렇게 접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현금을 사용한 추정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빅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활용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관광 내지 소비 지출 동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된 현상이 여행업이 전년 대비 무려 76.6%나 이렇게 감소가 됐고, 항공산업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이 69.4% 정도, 그리고 면세점이 한 70.6%, 거의 면세점이 장사가 안 되는 정도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약 30%대 거의 가차온 이런 감소세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성장한 것이 렌터카만 한 5.3%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건 단체 관광이나 대중교통을 좀 꺼리다 보니까 행태가 그런 방면으로 좀 변화해서 이걸 좀 선호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광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이 전남 지역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정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남은 인구 10,000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3명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수준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청정지역이구나, 코로나로부터 아주 좀 그래도 해방되고 자유스러운 곳이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남도 여행 붐을 일으킨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올해 외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의 관광객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20개 사업에다가 약 214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이것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KTTP라는 사업인데요. 이건 본격적으로 전라남도에 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전라남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국외부처가 합동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지원하는 그런 공모 사업인데 전라남도가 이 부분을 좀 선점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교통이나 숙박이나 뭐 식당이나 쇼핑 이런 전체적인 것을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는 그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KTTP 사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외국의 관광객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5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남의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잘 안내되고 또 그 안내된 동선에 따라서 끊김없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체제가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68.7%가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무안공항이 그동안 활성화가 좀 됐었잖아요. 네. 16개 노선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좀 침체가 됐었는데 앞으로 16개 노선을 재개하고 또 신규 노선도 확장하고 또 활주로가 좀 길게 또 확장하고 거기에 좀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오셔서 그 간단한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편익 시설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접할 수 있으면서 또 여기에 어떤 외국인들에 의한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다든가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국어에 대한 어떤 가이드 웹이 이게 서비스가 된다면은 외국인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우리도 외국 가보면 좀 불편한 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든지 외국 가든지 거의 불편함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우리 전남의 섬이나 어떤 해양의 생태 관광, 그 다음에 풍부하게 갖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것까지 잘 합쳐진다면 아마 50만 명 유치에는 큰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여수 경도에 있는 해양관광단지도 또 개발하고 또 진도에 있는 대명 리조트 여기도 이제 잘 갖고 가고 신안의 자은 해양관광단지도 만들어가고 다행히 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30년 만에 좀 수건이 해결됐어요.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이 약 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수종말 처리가 되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호텔 120실로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지금 설계에 착수해서 올 8월부터 호텔 관광 호텔이 이제 착공이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마리나 항도 약 100척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지금 기본 계획이 과거에 한 30년 전에 세워진 기본 계획인데 그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민자유치나 이런 개발 부분에서 대해서도 큰 탄력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남이 관광객이 1년에 6천만 명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보니까 전남 관광재단을 만들었어요. 남해안의 기적을 만든다. 전남의 블루 투어를 만든다.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층 더 우리 지역이 관광으로서 기대가 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전남도뿐만 아니라 해남군과 강진군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스마트 관광도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를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그 인공지능이나 AI하고 증강현실이라는 AR,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는 VR, 거기에다가 우리가 5G 이동통신 등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남군이 비대면하고 모바일하고 관광, 개별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화 돼가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 관광객들의 욕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게 지금 현재 관광 패턴이 변하고 있는 시대적 하두죠. 이게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를 했어요. 해남과 강진군이
좀 상생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관광산업 상생 발전을 위해서 업무 체계를 했어요.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양용을 연계한 그런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 공모 사업에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고산 윤선도의 본관은 다산 정양용 선생님의 그 외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도 문화권이 같이 형성이 된 것이죠. 문화의 교류라든가 또 거기에서 서로 우리 남도의 정말 그 유배 문화권을 비롯해서 학문까지도 이렇게 전부 교류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해남과 강진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한 것이죠.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스마트 관광도시가 우선 시범 조성사업 지구를 그 6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도 중요하고 6차 산업을 연결하는 농어촌 지역 그리고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보다 폭넓게 경쟁력을 맞춰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문화의 보고인 해남과 강진이 모바일을 통해서 여행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자체가 지자체만의 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유사한 그 문화권을 갖는 지자체들끼리 이렇게 협심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 노력한다면은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경쟁력도 크게 확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해남과 강진이 상생하고 있는 이번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관광의 지자체 간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의 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 형태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남도와 전남 지자체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서서 준비하고 있는 관광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전한 여행,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여행, 야외 활동 등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관광공사가 금년 1월에 코로나 전후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니까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이제는 유명 관광지하고 개별적인 체험 활동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변화하고 있고 야외 활동 트렌드는 그동안에 다수가 자기 만족형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나홀로 그다음에 소규모 간편여행 이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실외 레저 활동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뭐 자전거라든가 숲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전거도 보니까 자전거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종전에 산악자전거가 우리 일반 자전거 시장에서 약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작년 대비 자전거 그 매출량을 보니까 69%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자연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산악을 이용하면서 즐기는 그런 야외 활동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광고 시장도 보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대면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비대면 형식으로 돼가지고 온라인 광고 비중 자체가 2015년도에 29% 정도 차지했는데 작년은 보니까 약 51% 정도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관광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남구는 그 관광, 생활 관광 우선 그리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그저께도 우리가 산이 매화축제에서 랜선 축제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런 랜선을 이용하는 축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우선 자전거도 좋지만 숲을 잘 가꿔야 되겠다. 그래서 군민의 어떤 휴식 공간이었던 해남 우배에 있는 금강산 주변을 갖다가 약 34km 정도를 숲길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숲속 정원도 만들어보고 자갈길, 황토길도 만들어보고 꽃길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조성해서 만들고 또 자전거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지금 현재 일정 구간은 완공이 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남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흑석산 그 숲이죠. 흑석산 휴양림인데
여기에도 참나무 숲을 이렇게 걷고 편백나무로 잘 만드는 건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쉼을 만끽하고 휴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청정 자연과 숲을 활용한 관광 자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가치가 있을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또 여기에 역사와 문화와 경관을 아우르는 이러한 일들을 해 간다면 우리 전남의 장점 또 우리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장점들이 선도적으로 큰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관광업계가 활성화되려면 좀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 하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과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지난 시절 관광 단체 관광에서 특수를 누렸던 그런 생각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지 못한다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대형 전세 차량 대책 없이 세워두고 세월만 기다리는 거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정말 없을 것인가. 그 다음에 관광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은 없을까. 그 다음에 전남의 유사문화가 같은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분포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진과 해남처럼 이를 연계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다음에 전국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똑같은 기념품을 판매하고 특산품을 판매하잖아요. 우리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과 특산품은 없을까. 그 지역에 전남에 가지 않으면 전남에서도 진도나 해남이나 완도, 여수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매력 있는 이런 기념품은 없을까. 우리가 그전에는 시장을 해외에서 찾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찾으면서 거기에서 관광이 변하는 그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냐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양한 변화에 어떤 성장 동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이 관광 패러다임이 좀 잘 자리 잡으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광 행태가 자꾸 개별화되고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신 분보다는 가까운 일상으로 떠나는 그런 관광 이렇게 여행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어요. 또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과 그리고 청결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여행 상품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렇게 훨씬 더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관광 패러다임 키워드는 이제는 안전이고 전남이 또 많이 갖고 있는 산림이고 또 전남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청정 자연이고 야외고 개인 이걸 이제 추세인데 여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간다면은 지금까지 어려운 이러한 사항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성장의 어떤 모멘트 같은 그런 역할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화하고 있죠. 지금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남 지역의 이 관광 산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두가 합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체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 관광 문제점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관광산업 활성화의 청신호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